플래너 성형외과 닥터 L 이승현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플래너 성형외과 류우상 원장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리뷰의 시간이 왔어요. 6화인데요. 추억이 너무 새롭새로 내가 인턴 때 뭐 했지 이러면서 인턴 때 생각이 나면서 아주 재밌게 봤는데 오늘도 본격적인 리뷰 한번 시작해볼게요. 윤보가 내 선수 다 돌고 우리 너무 늦지 않게 빠른 시간 내에 그렇죠? 하루 사이로 CS 의국에서 하자. CS 흉부외과 전 이미 신경외과로 정했습니다. 철벽이네요, 철벽. 여기 케이크 먹을래? 가자. 신경외과. 이렇게 과마다 좀 인턴들을 이렇게 데려오는 방식들이 좀 다르죠. 있죠. 사실 저렇게 흉부외과, 뭐 신경외과, 뭐 GS, 그 일반 외과 이쪽이 사실 인기가 별로 없는 과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인턴들한테 과 이제 레지던트나 펠로우생들이 어필을 많이 해요. 야, 오 들어오면은 우리가 뭐 카드 줄게. 들어오면은 보장해줄게. 보장해줄게. 너 여름휴가, 겨울휴가 다 보장. 너 주말 뭐 오프 보장해줄게. 주말 오프 보장, 무조건 보장. 2년차가 이제 1년차 없으면 힘들잖아요. 자기가 또 독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너 들어오면은 내가 주말에 당직 5개 너 켜. 그게 지켜질지는 모르겠지만 치열하죠. 치열해요. 또 이제 그런 과가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좀 인기 있는 과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뭐 피부과, 뭐 저희 과 인기 있나요? 저 때는 인기가 있었는데 요즘엔 모르겠어요. 요즘 많이 뭐 떨어졌다 얘기 있는데 뭐 성형외과라든지 뭐 정형외과, 남자들이 또 굉장히 좋아하는 과, 뭐 이런 과들은 굉장히 뭐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이제 관여를 안 하죠. 관심 하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인턴들이 인턴 돌면서 어떻게라든지 어필하고 어떻게든지 좀 너 잘 회식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하는. 그러니까요. 정말 열심히 하죠. 그 과 돌 때. 그렇죠. 저 막 회식 한번 따라가 보려고 막 성형외과 병동에서 막 기다리고 막 죽치고 앉아있고 그랬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술자리, 회식에서 또 이렇게 또 인간미 넘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게 굉장히 어필하거든요.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사회의 어떤 사회생활이 그렇죠. 나름의 어떤 사회생활이 시작이 된다는 생각이 참 나네요. 후회 없는 선택한 거 맞겠죠? 그럴 겁니다. 네. 추억 돋네요. 알치부. 숨기셔야 돼요. 거. 네. 그 시간이 왔습니다. 아우 저거 받아보셨어요? 알치부? 이제 막 저희 이제 요 하기 전에 실제로 이제 동기들끼리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놈의 꿀꺽, 이놈의 꿀꺽. 저도 이거 받아봤는데 와 너무 괴롭더라고요. 이거 토할 것 같고, 진짜 이거 못할 짓인데 두 개씩이나 저렇게 하면 안 되죠. 너무 괴롭죠 저러면. 아이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원래 L튜브는 뭐의 약자입니까? 그 L튜브는 이제 라이빈 튜브의 약자인데, 그래서 이제 L튜브라고 저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제 콧줄이에요. 콧줄이라서 이제 식도를 통해서 이제 위까지 연결된 어떤 긴 줄인데, 그걸 이용해서 뭐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영양분 뭐 여러 가지 넣어주기도 하고, 또 위세척할 때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세척을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쓰는데. 아주 이게 많이들 하는 실수죠. 아주 흔한 인턴작이에요. 가장 많이 하는. 그래서 잘 어떻게 기억나세요? 저도 처음에 L튜브를 꼽았는데 스님분한테 꼽았어요. 스님. 근데 이제 그 스님이 몸짱이었어요. 몸짱 스님.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들한테 뽑는데 스님이 잘 잡으실 것 같은데 인내심이 강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목구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기도로 들어갔나 봐요. 아이고. 그러니까 계속 저희 막 살이 들면 엄청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모르고 계속 꼽는데 스님이 그걸 버텨내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잘 들어가긴 갔는데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다시 한번 스님 죄송합니다. 절에 한번 찾아가셔야 돼요. 네, 절 한번 가야겠습니다. 갈 때가 됐네요. 지금으로선 식도폐쇄증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정확한 건 아기 태어나고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소아외과 협진 의뢰할 거고요. 소아외과 설명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이제 식도폐쇄증이 있는지 요즘은 초음파로 스크리닝이 굉장히 많이 되죠. 교수님, 소아외과 전화할까요? 아니요, 제가 바로 안정환 교수님.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란하죠.
이제 식도 폐쇄증이 우리가 이제 영어로 에소파지알 아트레지아라고 하는데 사실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옛날 기억나네요. 네, 이게 의사 국가고시 항상 출제되는 빈출 문제입니다. 족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식도에 연결되는 게 기도와 이제 어디에서 연결되는지에 따라서 5개의 타입으로 나누는데 타입 3가 제일 확률이 높다라는 게 국가고시 문제죠. 맞아요. 그래서 진단을 이제 보통 엑스레이 이제 태어나면 엑스레이를 찍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엑스레이 찍을 때 튜브를 이렇게 살살 애기용 굉장히 가는 거 있어요. 그거를 넣어서 이제 찍어보면 그게 이제 엑스레이의 튜브가 끝이 나오거든요. 그 끝이 위에 있는지 아니면 식도에 머물러 있는지를 보면 확실하게 식도가 막혔는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수술할 때도 이건 또 성형외과 관련된 얘기인데 우리가 이렇게 피 닦을 때 쓰는 꺼즈도 뭐 일반 꺼즈가 있지만 엑스레이 꺼즈가 있어요. 엑스레이 꺼즈는 엑스레이 찍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꺼즈가 보입니다. 그래서 뭐 혹시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몸 안에 혹시 엑스레이가 좀 제가 보통 큰 수술할 때 큰 수술할 때 몸 안에 꺼즈가 혹시 남아있는지 어떤지 그런 걸 확인할 때 그럴 때는 이제 큰 수술할 때는 엑스레이 꺼즈를 쓰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엑스레이를 찍어서 확인을 하죠. 큰 수술은 이제 꺼즈 카운팅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를 항상 이제 수술방에서 꺼즈 카운팅 끝나야 이제 퇴실을 할 수 있는. 맞아요. 철저하게 하고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렇게 조금 좀 어린 친구들, 애기들이라든지 뭐 중고등학생 뭐 이런 친구들이 환자로 오면은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더 걸려요. 그래서 더 좀 많이 챙기게 되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같은 이름이나 맞아요. 이거 지금도 제가 이름이 약간 여자도 많거든요. 제 이름이.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저랑 같은 이름을 가지고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갖고 그런 분들 보면 굉장히 좀 뭐랄까 저도 모르게 더 좀 신경을 쓰게 되고 그분들도 이제 저랑 이름이 같은 걸 알고 오히려 저를 좀 더 좋게 봐서 또 수술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꽤 많고 오히려 그래서 더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시는 분들 실제로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의사도 신경이 좀 쓰이는 환자가 있고 환자들도 이제 의사분들이 선택할 때 좀 약간 인프레션이 좀 있는 이제 그런 의사를 많이 선택하게 되는데 어린아이들이 참 많아요. 맞아요. 저희는 교통사고 환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쵸. 그래서 흔히 말해서 막 망가져가지고 와서 응급수술하고 이제 병원에서 입원하면서 드레싱 해주면 아침마다 부모님이 애를 데리고 와서 막 우리 재밌는 놀이하자 이러면은 시작부터 마음이 막 먹먹해집니다. 진짜 잘 치료받아서 지내길. 지금 잘 지내고 있을 겁니다. 지금 보니까 산부인과, 소아외과, 소아과 그 3개과가 모여서 지금 컨퍼런스 회의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소아과랑 많이 컨퍼런스 그렇죠. 저희도 많이 하죠. 그럼 이제 대부분 다들 이제 뭐 성형외과 무슨 소아과랑 가서 들어가냐고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선천 기형으로 태어나는 임신 이제 중독증이 아기들 심해서 있으면 뭐 저런 거는 이제 소아외과에서 이제 해야 될 하루빨리 것도 아기 있고 꺼내는 게 좋아. 뭐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심장이 흔한 거는 떨어져 이제 9개월 구순열 입술 갈림증이라고도 나오는 그런 애기들 이런 거는 다 성형외과 수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아과랑 컴바인 되는 경우가 저희과도 꽤 있고 초음파로 이미 스크리닝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죠. 출산 예정인 산모가 있으면 미리 소아과에서 저한테 연락을 주죠. 그래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확인하고 본인의 이제 부모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뭐 수술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렇죠.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심지어 그 전문의 시험에도 맞는 조건인데 맞아요. 사실 뭐 과가 나뉘어져 있지만 병이라는 게 사실 무조건 이 병은 이과, 이 병은 저과 이렇게 가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컴바인된 과들이 모여서 같이 저렇게 회의를 하는 게 굉장히 환자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저희도 뭐 진료나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다른 과는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도 하면서 저희도 같이 치료를 하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저런 거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죠. 사실 이렇게 만나서 이런 의학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더더군다나 큰 3차 병원 근데 이런 것들이 항상 정해져 있으면 저도 되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환자분한테도 더 좋은 질 좋은 의료를 더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어떤 그런 컨퍼런스인 것 같아요.
NICU에서 신생아 중환자실이죠. 그렇죠. 실제로 저렇게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수술을 하기도 하죠. 저 진짜 사는 피부 같아요. 그러니까요. 똑같네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 지금도 소름이 돋는데 여기 잠깐 멈추겠습니다. 너무 정말 신생아 중환자실을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참 이 제작진이 정말 잘 연출을 했고 정말 자문을 그러니까 어떤 잘 구했구나. 선생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자문을 현실적으로 아주 잘하시고 실제로 저 큐브에 이렇게 담아있는 저렇게 예를 들어 뭐 이불이 덮여있는 아이들 저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산이라고 하죠.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런 것들을 실제로 해놓는 큐브도 있고 오픈해놓는 큐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가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진짜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저기 왜 올라가서 보는 거죠? 안 보여. 어차피 안 보일 것 같은데. 저 왜 위에서 보는지 모르겠어요. 저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하는 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남자친구가 해서 저렇게 보는 거. 남자친구를 보는 거. 그럼 그러면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아직 거기까지 못 갔습니다. 처음 수술을 할 때 이제 좀 생각만큼 안 될 수밖에 없죠. 처음인데. 그렇죠. 처음부터 잘하는 죄송합니다. 사람도 체크 있겠네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저렇게 좀 자괴감이 좀 들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저렇게 유능한 의사가 될 수 있을까? 왜냐면 이게 또 상대가 우리가 뭐 무생물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상대로 우리가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자괴감이나 좀 괴로움 연습이라는 게 없잖아요. 명언인데요, 부장님. 제가 항상 실전이죠.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실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개원가로 나와서 처음 수술했던 분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때도 뭐 매몰, 쌍꺼풀 간단한 걸 먼저 했었는데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한켠으로는 불안한 거 있죠. 이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그렇죠. 생기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일주일 후 이제 그분이 다시 와서 제가 보는 그 날까지 일주일 동안 아주 그냥 괜히 그냥 마음을 졸이고 그렇죠. 괜히 불안하고 약간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이라는 건 항상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저희 병원 제가 수련하는 병원에 있던 식당 아주머니 해드렸거든요. 또 아는 사람은 더 그래. 식당 아주머니가 가기 전에 꼭 한번 해달라 해가지고 해드렸는데 다행히 이제 뭐 만족해하시고 쉽지 않은 첫 수술을 결과가 근데 그런 경험 참 컸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게 하나하나 쌓여서 저렇게 익준이처럼 그러니까. 이제 유능한 그런 의사가 되는 거죠. 안 되네요. 이미 건넜습니다. 누구나 흑역사는 있죠. 부장님도 흑역사가 있으신가요? 저도 이제 글쎄요, 뭐 딱히 기억나는 건 없는데 처음에 이제 좀 이렇게 열나는 환자들 이런 환자들 우리가 이제 그 블러드 컬처라 그래서 혈액 세 군데서 다른 부위 세 군데서 피를 뽑아서 그거를 이제 피에 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이제 그런 검사가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세 군데서 피를 뽑아야 돼요. 세 군데 혈관을 찾아서 혈관에다가 정확히 넣어서 피를 뽑아야 되는데 양도 또 많이 뽑아요. 그러니까 또 많이 뽑아요. 그러니까 처음인데 첫날 첫날 걸렸어 그게. 발발 떨면서 가죠. 그러니까 가기 전부터 막 너무 막 무거운 거야 발이. 근데 또 환자가 또 여자분 또 좀 혈관이 잘 안 보이는 그래갖고 그날 굉장히 제가 여러 번 찔렀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환자한테 굉장히 미안하고 땀 뻘뻘 흘리고 그래서 참 나도 어떻게 할 줄 모르고 환자도 어쩔 줄 모르고 서로 너무 힘들었던 그런 흑역사가 생각이 나요. 고생 많으셨네요. 지금 뭐 던져도 맞히지 않습니까? 그죠. 한 달만 지나도 이제는 뭐 그냥 바로바로 찾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옛날 생각이 나네요. 원장님은 좀 어떠셨어요? 저는 뭐 제 얘기보다도 없었어요? 제 와이프가 첫 턴을 이제 내과를 돌았었어요. 그 코드블루라고 하죠. 이제 그쵸. 병원에 심정지 환자가 생기면 그 방송이 나옵니다. 띵동, 오일병동, 코드블루 이렇게 해서 띵동 소리가 나면 다들 이제 밥 먹다가 딱 긴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은 저희 집에서 치킨을 시켰어요. 치킨을 시키고 이제 와이프는 피곤해서 좀 자고 있고 저는 이렇게 TV를 보고 있는데
배달 기사가 와서 띵동 누르. 초인종을? 네, 초인종을 띵동 누르고 와이프가 자다가 코드 불러요. 그래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또 약간 MSG가 쳐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진짜 싫어합니다. 이게 진짜 이건 그래요? 이거 진짜 싫어합니다. 진짜 제 와이프가 그런 강박에 시달리면서 살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지? 누구에게나 뭐 흑역사는 뭐 있기 마련이니까요. 또 기억나면 재밌는 얘기 많이 좀 해주시죠. 네, 오늘도 이렇게 6화 리뷰를 마쳤습니다. 참 인터넷 생각도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요. 어느덧 또 전문의가 돼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감회가 또 새롭네요. 맞아요. 참 엊그제가 일 같은데 시간이 참 빠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충실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집에 가서 그 와이프분이나 사모님이랑 잘 흑역사 분출한 거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사과 시작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7화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